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헤이워드는 캘리포니아 주로 1년 내내 날씨가 따뜻한 편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캠퍼스까지 있어 활기가 넘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모든 게 일시 중지된 것처럼 고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착하고 풋풋했던 간호대학 학생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어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011년으로 돌아가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당시 26세였던 미셸은 세뮤얼 메리트 대학교에 다니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인턴을 하던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011년 5월 27일은 인턴으로서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그날만 지내면 그녀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간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모두가 즐거운 주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또한 미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까지 쉬지 않고 일했으며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잠깐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미셸은 차에 둔 물건이 생각나 잠깐 허락을 받은 후 병원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든 인턴이 사무실에 모여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미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셸의 담당 선생님은 그녀가 물건을 가지러 주차장에 간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그녀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선생님은 경비원과 함께 주차장으로 가 미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찾고 있던 한 흰색 SUV가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미셸의 승용차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미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차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빠른 속도로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멈추게 하려고 차를 쫓아갔지만 결국 그 차량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운전자는 왜 선생님 일행을 보고도 도망쳤을까요? 차를 운전한 사람은 미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한 걸까요? 미셸의 선생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1970년대 미국 의료계는 일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미셸의 어머니는 이때 간호사로 베트남에서 미국까지가 일하게 되었고 샌디에이고에서 미셸과 마이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1999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 미셸네 가족은 사촌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던 미셸은 어머니와 같이 의학 분야에서 종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세뮤얼 메리트 대학교에 입학하여 간호학을 전공하고 병원에서 인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꼭 되고 싶었던 미셸은 꿈에 다가가기 직전에 왜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경찰은 우선 미셸의 지인에게 그녀가 최근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셸의 친구들은 그녀가 병원에서 인턴을 하며 매우 즐거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미셸의 가방이 아직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하며 경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가방에는 미셸의 휴대전화와 지갑, 기타 물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미셸이 주차한 곳으로 갔지만 그 당시 차량은 이미 없어졌고 바닥에 어렴풋이 붉은 흔적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액체를 추출하여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미셸이 주차한 곳이 감시 사각지대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미셸이 차로 걸어가는 모습까지만 확인했고 그 당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나 분주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10분 후 미셸의 차량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여러 번 확인했지만 미셸의 자동차 유리가 두껍게 썬팅되어 있어 운전자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떠난 지 2시간 만에 차량을 확인하러 간 교사와 경비원의 모습도 CCTV에 포착되었는데 진술과 같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차량이 떠난 지 2시간 만에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명 운전자가 선생님이 손을 흔드는 걸 보았음에도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미셸이 실종된 다음 날에 그녀의 친척과 친구들은 언론에 실종 광고를 내고 매체도 실종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미셸의 동생 마이클은 갑자기 누나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미셸은 잘 있으니 찾지 말라는 내용만 남기고 동생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메시지를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단서를 종합하여 미셸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고 누군가가 그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미셸의 친구들도 조사를 받았지만 예상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미셸은 마음씨가 착하고 누구와도 원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중 미셸의 고등학교 절친 지젤도 있었는데 그녀가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스콧이라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미셸에겐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스콧이 그녀를 따라다니며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바로 스콧의 집으로 가 그와 미셸과의 관계와 사건 당일 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스콧은 미셸과 한 달 정도 사귄 적은 있지만
헤어진 후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증언을 믿지 않고 그를 용의자로 주목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800m 떨어진 곳에서 미셸의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타이어에 진흙과 잡초 더미가 묻은 걸로 보아선 산이나 교회로 간 것 같았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는 CCTV가 없어 미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미셸의 차량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차량에는 아무런 지문이 없었고 운전석에는 머리카락 하나와 뒷좌석에서 일레인 오거스틴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발견했습니다. 일레인은 세뮤얼 메리트 대학교의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조사하여 그녀가 미셸이 실종되기 며칠 전에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의 이름표는 어떻게 미셸의 차량에서 발견되었을까요? 경찰은 일레인에게 바로 전화하였고 전화를 통해 사실 그녀는 이름표를 항상 책상 위에 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녀의 이름표를 훔쳤을까요? 경찰은 학교의 모든 CCTV를 조사하다 의문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셸이 실종되기 하루 전인 5월 26일에 한 여자가 그 이름표를 이용하여 사무실의 문을 열고 여러 번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CTV 영상 속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간 그녀는 여러 개의 문을 열며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5분 퇴근 후 CCTV를 통해 검은 머리에 간호사복을 입은 20대 여성이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체형과 키로 보아선 전에 모자를 쓴 여자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녀는 교실 안에서 무엇을 뒤지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파일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 파일에는 인턴들의 스케줄이 적혀 있었는데 그녀는 왜 그 파일을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언제 이름표를 훔친 것이었을까요? 경찰은 CCTV를 지켜보다 그녀가 아침 사무실 직원이 문을 열었을 때 따라 들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선생님과 약속이 있다고 하고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사무실로 들어가 일레인의 이름표를 훔쳤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날 때 CCTV를 흘끗 쳐다보았는데 마침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여성이 바로 전에 심사를 받았던 미셸의 친구 지젤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경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는데 스캇이 용의자라는 단서를 줬을 뿐만 아니라 임신 3개월 차인 임산부였습니다. 지젤의 등장으로 경찰의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1년 5월 25일에 지젤은 미셸과 공동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그녀의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친구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셸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미셸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전화를 받게 됐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인턴들의 스케줄 리스트를 훔친 건 분명 미셸의 일정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저녁 7시 30분에 미셸이 병원을 떠나고 30분 후 응급실에서 한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녀는 본인이 미셸이고 간호학과 인턴인데 집에 급한 일이 생겨 당일 저녁 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간호사는 응급실 간호사였고 미셸은 산부인과의 인턴이라 아주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확인한 결과 그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지젤이었습니다. 지젤은 샌디에이고 출신으로 미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두 사람은 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젤은 미셸에게 스콧이라는 남자를 소개했었는데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헤어지고도 가끔 파티에서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얼마 안 돼 스콧과 지젤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성격 차이로 계속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5년에 미혼 상태에서 딸을 낳았는데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싸우게 되어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지젤은 딸과 함께 샌디에이고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스콧은 재무분석 관련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재정상의 우세로 스콧이 80%의 양육권을 취득하고 딸을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데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지젤은 딸을 떠나 혼자 살 수 없어 그녀도 샌프란시스코 교회로 이사하여 딸을 자주 만나며 살았습니다. 스캇은 딸 때문에 지젤과 종종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딸을 위해 지젤이 다시 임신했음에도 두 사람은 더 이상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악화되었습니다. 지젤은 사실 의부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지젤은 스콧이 아직 미셸을 잊지 못해 만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미셸에게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두 사람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젤은 여전히 스콧과 미셸을 의심하며 스콧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셸에게까지 걸레라고 모욕하여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미셸은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으며 다른 누구에게도 이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젤은 더욱 극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캇에게 미셸을 숨지게 할 거라고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캇은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일부러 녹음하여 경찰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You're gonna be honest about Michelle. Do you understand me? Whether you sleep with her, whether you share food with her, whether you talk to her. You will be honest with me. Look at me! You deserve to die for your lies. It's your last and final warning. I will take your life and hers. 지젤의 모욕적 메시지와 과도한 행동에 스캇은 법원으로 지젤이 딸에게 접근할 수 없게 접근 금지령을 신청했습니다. 금지령은 미셸이 사라지기 3일 전에 발효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미셸에 대한 징후가 폭발한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젤은 연락이 끊긴 미셸을 찾기 위해 공통의 지인에게 미셸에 관해 묻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미셸의 학교에 몰래 들어가 병원 인턴 스케줄도 훔쳤습니다. 2011년 6월 1일 경찰은 지젤의 집에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집을 수색하여 붉은 얼룩이 묻은 운동화를 발견하였는데 최종 확인 결과 그 흔적은 주차장에서 발견한 미셸의 체액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그녀의 핸드폰과 노트북도 압수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지젤이 미셸을 숨지게 한 증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컴퓨터에는 약 300개의 수상한 검색 기록이 있었는데 미셸의 이름이 있었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 사람을 숨지게 한 후 잡히지 않는 방법, 사이아나 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검색 기록은 그녀가 범행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CCTV에도 지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녁 9시 이후 지젤은 친구 브라이언에게 잠겨진 아이폰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그녀는 미셸의 핸드폰을 풀기 위해 휴대폰 매장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의 실수로 핸드폰이 잠겼다고 거짓말하여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셸의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젤이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셸의 자동차 운전석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지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자동차의 스티어링 칼럼에도 그녀의 DNA가 추출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두 사람의 핸드폰 신호가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는 거로 확인되어 이것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유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젤은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CCTV 사각지대에 있어 본인이 포착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고 또 미셸이 발견되지 않아 본인은 미셸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종된 지 4개월이 됐을 때 2011년 9월에 경찰은 헤드워드 협곡에서 심하게 부패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DNA와 치아를 분석한 결과 미셸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녀의 부패가 너무 심각하여 법의학자는 숨진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현장의 근처에서 자란 풀이 타이어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하여 그것 또한 법정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실종된 지 거의 4개월 만에 미셸을 찾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처럼 그녀는 이미 숨진 지 오래됐습니다. 재판 중 지젤은 본인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미셸과 공부를 하다가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홧김에 미셸의 복부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미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젤은 미셸을 차 안으로 태워 외딴 곳으로 가 미셸을 버리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미셸을 찾고 있는 동료를 만나 어쩔 수 없이 차를 근처까지 운전하여 근처에 방치한 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젤은 항상 미셸이 본인의 연애를 방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캇은 그와 미셸은 그냥 한번 만났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2011년 12월 지젤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재판 동안 감옥에서 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2012년 9월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1급 폭행 혐의로 유죄를 판결하여 판사는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25년 후 가석방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셸은 간호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꿈에 가까워지기 하루 전날에 가족과 친구들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절친에게 공격을 받게 되다니 억울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지젤의 비틀어진 욕망과 모난 마음은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숨지게 했으며 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유능한 간호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지젤은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며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그녀의 범행이 유죄 판결을 받아 만약 그녀가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가석방을 취소하고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